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 보일 거예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입니다. 네모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작업을 하실 때에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 패널들을 어떤 걸 옮겼는지 지웠는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잊어버렸다면 리셋을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초기화됩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조그만 삼각형 콩 찍으시게 되면 두 줄로, 다시 찍으시게 되면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는 옵션에 따라서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수정 가능하니까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서 창을 하나 띄울게요. 대화창이 뜨면 제너럴부터 클릭하셔서 옵션들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 지금은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두 번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지만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오픈 다큐먼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브러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브러쉬를 선택했을 때 브러쉬가 이따만큼 크구나, 요만큼 작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도 프리사이즈를 선택한 것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아마도 캡슐락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눈금자를 켜두셔야 될 텐데 눈금자에 나타나는 단위가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글자를 타이핑하실 때 그 단위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단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크기들을 맞추기가 편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윤곽을 잡으실 때에도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배경 색깔이 노란색인데 노란색 가이드가 뽑히면 잘 보이지 않겠죠? 색깔은 여기 가이드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글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글꼴을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한글 글꼴의 경우는 한글로 보여지는 게 좋겠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푸시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윕스와 하이트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기본 색상으로 갈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개체를 배치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눈금자 룰러스 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소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문제에서 2급의 1번 가지고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올 겁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지 가셔서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를 불러오고 보니 크기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확인을 해보니 높이 값이나 너비가 역시 우리 거보다 크군요. 폭을 400이라고 맞춰보니 이렇게 높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결과물을 보면 폭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진 않죠. 일부분이 잘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폭을 500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까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 눌러주도록 할게요.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쓰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질질질 끌어다 놓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창문 따로 쓰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얘를 복사해서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수도 있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하죠. 나중에라도 크기 더 조절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배치해 주세요. 외부에서 온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가져왔으니 2-1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오렌지 모양을 복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는 현재 CC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2020 버전부터는 셀렉션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오브젝트 셀렉션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라쏘 툴로 요만큼이요 라고 대강 선택을 하실지라도 알아서 범위가 선택이 되는 놀라운 기능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를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바꿔놓도록 할게요. 오렌지.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크기를 바꾸실 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이 친구도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뜰 거고요. 점에다 정확히 대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점 바깥에다 비스듬히 대시게 되면 커서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쉐입을 이용해서 모양을 넣어주세요. 손바닥 모양 보이시죠? 앞정도 있군요. 손바닥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잘 적용을 하셔야 되겠군요. 도구들 중에서 글자 도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렉탱글 툴로 아니면 일립스 툴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는 맨 끝자락에 흐물떡거리는 도형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짝대기, 모양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이 이렇게 쫙 보여지는 상태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생길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3줄이 눌러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옛날 사용했던 쉐입,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걸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휴지통으로 지울 거고요. 다시 추가를 해보죠. 레거시 쉐입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위쪽에 있는 거 쉐입 보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레거시 쉐입이 보일 거고요. 화살표를 열으시게 되면 맨 밑에 올 레거시 디폴트 보입니다. 열으셔서 요 안에서 항상 시험이 출제가 될 건데요. 모든 모양들이 다 서랍에 가지런히 닫혀 있어서 얘네들을 열어줘야 돼요. 좀 귀찮죠? 미리 다 열어놓도록 할게요. 원하는 모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 선택됐습니다 라고 파랗게 테두리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마우스부터 먼저 떼시고요. 모양 다 만들었으면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쉐입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는데 문제에서 색상 값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 앞쪽에 미리 보이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올록볼록한 느낌 선택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손바닥 모양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다시 확인할게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모양 만들어져요. 왼손으로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터 먼저 띄시고 색상을 맞추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고 했었죠. 주르륵 드래그 하셔서 크기나 방향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드랍 섀도우 되어 있죠. FX 드랍 섀도우. 똑같은 아이가 필요할 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나 위치 조절할 때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위치 조절 다 가능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까지 맞추도록 할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글씨 쓸게요. 다 썼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키를 치셔야 글자 쓰는 작업을 끝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서 레이어에 그라디언트를 씌울 거고요. 원하는 색상을 콩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해요.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상만 맞추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맞춰주시고요. 색상값 맞춰주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나오게 되면 지시사항에 대한 건 다 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살짝 꾸불텅한 모양 보이시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모양은 맞춰주셔야 되니까 레이어, 글자 레이어, 도구는 글자 도구 맞춰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꼴과 크기와 색상 뿐만 아니라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도 보입니다. 콩 찍으셔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꼬불렁거리는 플래그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유사하고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살짝 돌릴까요? 컨트롤 T. 대충의 위치를 맞추셨다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JPG로 저장하는 건 400에 500짜리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친구는 PSD이니까 크기가 서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에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았거나 눈금자를 뽑아놓은 게 있다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한 거니까 이 친구는 안 보이게 뷰 메뉴에서 가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괜찮은데 파일의 형식이 PSD라고 되어 있네요. JPEG로 바꿔주실 거예요. 쭈루룩 보시고 JPG라고 하는 아이 선택하시면 될 텐데 혹시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세이브에서는 이 파일 형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선택을 바로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혹시라도 JPG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파일에서 내보내기라고 하는 엑스포트에 보시게 되면 엑스포트 에즈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JPG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인지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와 다르지 않군요. 400에 5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선 눈금자가 보여야 되니까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 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가 나오죠. 액자 문제를 먼저 풀도록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뛸 수 있도록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여요. 파일을 불러오실 때에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2급의 2번 열기라고 해서 모셔올 거고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경계가 다 똑같이 전체가 필요하군요. 높이 값에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춰줍니다. 오케이. 이미지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동 도구 이리 오시오 끌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2-2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요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 번씩 할 때에 레이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찾기가 좀 편해서요. 액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깔끔한 2급의 2번과 액자로 써먹을 친구 하나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복사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겼고요. 액자라고 이름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모자이크 타일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버전에 따라서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게 되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모자이크 타입은 텍스처에 있습니다. 안쪽에 테두리를 이렇게 파서 테두리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대략의 경계가 50 정도 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잡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눈금자에 있는 숫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선들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모나게 선택할 거예요. 렉탱글 맞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클릭 드래그. 모서리가 뾰족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살짝 둥그니까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거 셀렉트를 수정하겠습니다. 모디파이. 어떻게요? 스무스하게요. 살짝만 다듬을 거니까 5픽셀이라고 만들어 주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깎인 게 보일 거고요. 이 안쪽이 파여져야 바깥쪽에 액자 테두리만 남게 되겠죠? 지워줄게요. 딜리트. 반딱거리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로크 안쪽에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두께값과 색깔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스트로크를 생성을 해줬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아래쪽에 레이어 창 보시게 되면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선택한 거 번떡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선택한 거 디셀렉트 선택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액자를 마무리 지어줬고요. 색상 보정으로 넘어갈게요.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할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할 때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세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마도 요 꽃을 얘기하는 것 같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빨간 꽃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절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휴 값이 색상 값입니다. 파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 해제합니다. 2급의 3번은 파란색으로 보정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을 해주셔야겠군요. 2급의 4번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으셔서 타이핑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색상 아래쪽에 있는 것들 수정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 줬는데요. 살짝쿵 꾸깃한 느낌 그거는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됐던 거 기억하시죠? 레이어 글자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인지 확인하시게 되면 위쪽에 꾸겨주세요 업 텍스트 보입니다.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안 보이게 할까요?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습니다. 400에 500 JPG로 저장하실 것 조그만 이미지 40에 50은 PSD로 저장하실 것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 주세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JPEG인지 확인하시고 저장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입니다. 40에 50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해서 저장하실 적에 경로와 이름 PSD 보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종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폭을 600입니다. 하이트는 400입니다. 라고 바꿔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실 분들은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좋겠고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다 물감을 좀 풀어놓을 건가 봐요. 정경색을 쿵 찍으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99CCCC 그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주십시오 필 있을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 저는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가지고 온 이미지가 살짝 커 보이는데 이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맞춰주시면 좋겠죠. 높이 값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너비 값도 600이라고 자동으로 맞춰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맞춰주시면 좋겠죠. 필터 갑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갈 거예요. 첫 번째에도 필터 갤러리가 생겼는데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이 사용할 거라면 이 친구를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건데 저희는 앞에서 썼던 필터와는 다른 거를 고를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오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페인트 덮프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은은하게 가려주려나 봅니다.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나의 이미지
핑크핑크한 벽이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 곳, 그리고 하늘색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을 구분을 하십시오. 마스크는 가려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레이어 창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선택을 했더니 네모나게 하얀 마스크 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내 거 이미지는 너무 잘 보이고 있죠? 안 보이는 색깔의 마스크는 검정색의 마스크이고요. 부드럽게 색깔 칠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선택한 거 확인했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는데 마스크의 경우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 위쪽에 있는 색깔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혹시 흰색,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색상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베이직에 보시면 가장 기본 흰색과 검정색이 들어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파악했으니 안 보이는 부분은 반대쪽이겠고요. 검정색으로 보드랍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검정색으로 시작이 되고 있으니 여기가 검정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쭉 빼시게 되면 부드럽게 가려져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급의 6번 가져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요.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클릭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찾아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창문에서 FX라고 하는 친구가 레이어 스타일이었어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이렇게 점박이 들어있는 친구가 반대쪽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조절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반사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위쪽에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필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원하는 모양 찾아주십시오.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쉐이프를 다 넣고 나면 글자를 얹으시면 되겠죠. 타입 툴 두겠습니다. 클릭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고 색상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해당하는 부분은 색상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무지개처럼 휘어져 있는 건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해서 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순서 바뀐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포맷을 잘 맞춰서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세이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시면 되겠죠. 60에 40,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합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이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대화창이 뜨게 되면 제일 먼저 파일의 이름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은 네 번째 문제죠. 4번. 용지 사이즈 폭을 600에 하이트 높이는 4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확인을 하셔서 비슷한 크기이군요. 높이 값을 400이라고 맞춰 줄게요. 크기를 맞춰서 데리고 오시게 되면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수 있을 거고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있죠. 텍스처 라이저 2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 적용된 거 맞춰주세요. FX.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2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잘 이루어져 있네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줄 겁니다. 클리핑 잘려지는 마스크 가려주는 기능의 경우에는 굳이 이미지를 먼저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2급의 12번이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잘려야 되니까 하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시게 되면 하트 모양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 그려주시고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크기, 위치 일단 맞춰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아이들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잘라주는 칼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잘라주는 칼이 더 위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밑에 깔려 있죠. 순서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하트가 밑에 깔려서 안 보입니다. 자, 하트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자르는 거니까 2급의 12번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하트 모양으로 그림이 잘려져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급의 12번 이미지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포스터 엣지라고 하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필터를 마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하트 모양의 경우에도 지시사항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은 5픽셀이고요. 색상 값 FF, FCC
내부 그림자도 있군요. 이너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 아래쪽 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개체들은 요 위쪽으로 올릴 거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쌓이게 될 겁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2급에 13번 불러올게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도형들을 마저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를 오퍼시티 투명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살짝 반투명하게 오퍼시티 100%를 70%로 낮추겠습니다. 뒤쪽이 살짝 묻어나죠.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PSD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의 형식 JPEG. 파일에서 JPEG가 없으신 경우에는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미지를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여기까지 2022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